안녕하세요. 시브라조의 정리입니다. 요즘 정말 더워졌죠? 어제 진천 시골집에 계신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여보, 이렇게 더운데 어디 아픈 데 없지 하더라고요. 벌써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는 정말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동네 한의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여름엔 우리 몸의 양기가 밖으로 나가서 속은 차가워지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것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들을 음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의학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더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탈수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신장 기능도 젊을 때보다 떨어지거든요. 지난주에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순자 언니가 어제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 갔더니 탈수래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다네요.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탈수를 진액 부족이라고 표현해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선희 교수님에 따르면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여름하면 수박이었잖아요. 수박은 90%가 수분이고 칼륨이 바나나보다 40% 더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죠. 한방에서는 수박을 천연의 백호탕이라고 불러요. 백호탕은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한약인데 수박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참외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90% 이상이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요. 다만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쪽 정도만 드시고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죠.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칼륨 함량이 높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거기다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항염 효과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여름이면 꼭 만들어주시던 그 오이냉국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는 오이냉국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들깨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 들어있는 실리카 성분이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여름철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토마토는 94%가 수분이고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리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더 잘 흡수돼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로 드시면 좋죠. 한의학에서는 토마토를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봐요. 하지만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요즘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서병이라고 하는데 여름철 특유의 질환이에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황덕상 교수님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병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동시에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은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쇼가올은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침에 생강 한 조각을 꿀물에 우려서 마시면 좋은데 여기에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더 좋아요. 계피의 신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저도 목이 조금 아플 때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생강은 위에 자극적일 수 있으니 꼭 꿀이나 대추와 함께 우려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러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 100배 강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면 알리신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 자극도 줄어들어요. 한방에서는 마늘을 대산이라고 하는데 몸의 양기를 돋우고 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아요. 특히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멎게 해주죠. 도라지,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시면 기침이나 가래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배를 함께 넣고 끓이면 더 좋아요.
배에 루테올린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도라지 사포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더위 때문에 입맛도 없고 찬 음식만 찾다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위허약이라고 해요. 부산대 한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김진성 교수님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위장의 온도가 떨어져서 소화효소의 활성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실은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만능식품으로 여겼어요.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고 카테킨산이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특히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은 복성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 좋아요. 매실청 한 스푼을 시원한 물에 타서 마시면 정말 좋은데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한방에서는 매실을 오메라고 하는데 설사를 먹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음식 만들 때 생강이나 계피를 조금씩 넣으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김치에 생강을 넣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생강의 진저롤과 계피의 신나믹 알데하이드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증식을 억제해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식중독균의 99%를 사멸시킨다고 해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는 여름철 필수식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에 조금 두셨다가 드세요.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좋아요. 김치의 락토바실러스균은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된장의 바실러스균은 소화를 도와줘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서구의 요구르트보다 한국인의 장내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해요. 여름에 좋다고 해서 차가운 성질의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온성, 한성, 평성으로 나누는데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가지, 배가 있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는 생강, 마늘, 계피, 부추, 양파가 있어요. 중성 음식으로는 쌀, 감자, 당근, 배추가 있고요.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드실 때 생강차나 따뜻한 차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여름철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탈수가 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샐러리에는 프탈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샐러리 4줄기를 먹으면 혈압이 10에서 15% 낮아진다고 해요. 샐러리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사과나 당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우크라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채소예요. 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터키 이스탄불 대학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크라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신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오크라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름철 응급실 방문 원인 1위가 탈수증이라고 해요. 2위가 열사병, 3위가 냉방병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탈수증 환자의 80% 이상이 평상시 물 섭취량이 하루 1리터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65세 이상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름철 냉방병 환자의 73%가 60대 이상이고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내외 온도차는 5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중독 중증도가 젊은 층보다 2.3배 높다고 해요. 특히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았고요.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장하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심장의 기운이 왕성해진다고 봐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심계내과 이준희 교수님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망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삼복더위에 보양식을 먹었는데 이는 여름철에 소모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는 옛날만큼 뜨거운 보양식이 필요하지 않아. 대신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되 인삼이나 황기 같은 뜨거운 약재보다는 맹문동, 오미자 같은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의학의 오행사상에 따르면 여름은 화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는 쓴맛 음식이 좋다고 해요. 쓴맛은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고 열을 내려진다고 보거든요. 쓴맛 음식으로는 고들빼기, 쓴바기, 더덕, 도라지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드시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드시고 몸이 나른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저도 요즘 오후만 되면 조금 피곤해지는데 억지로 버티지 않고 잠깐 눈을 붙이거나 시원한 곳에서 쉬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신호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양이 줄어들면 탈수 신호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으면 혈압 변화나 탈수 가능성이 있어요.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면 위장 기능 저하이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몸의 열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컵.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물이 실증 나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거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차로 드셔도 좋아요.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니까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시고 재가열 할 때는 충분히 끓여주세요. 특히 나물이나 김치 같은 찬반찬은 덜어서 드시고 나머지는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오전 6시에서 8시나 저녁 7시에서 9시처럼 비교적 시원한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세요.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쉬시고요. 여름철 건강관리 혼자 하기엔 때론 힘들죠?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서로를 챙기면서 해보세요. 저는 요즘 진천에 계신 남편에게 매일 물 많이 마셔 문자를 보내고 남편도 저에게 너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있어 하며 서로 챙겨요. 동네 순자 언니와는 오이 냉국 레시피를 주고받기도 하고 매실정 담그는 법도 함께 배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는 손주들 여름 간식으로 수박 화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은 관심과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혈압재기, 혈당 체크도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또래 분들과 건강 정보도 나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여름철 더위에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매일 작은 기쁨 하나씩 찾기예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의 달콤함, 저녁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고양이, 손주가 보내준 귀여운 사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한의학에서도 심신일여라고 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봐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억지로 참고 버티려 하지 말고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쉬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피곤할 때는 잠시 눈을 붙이고,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이 가장 건강한 여름나기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 가고, 외로울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씩, 내일 하나씩 조금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더 활기찬 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름철 건강식품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드셔보세요. 오이 냉국 한 그릇, 매실차 한 잔, 생강차 한 모금,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름을 잘 견뎌왔잖아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
냉장고도 변변치 않던 시절을 모두 건강하게 버텨온 우리예요. 이번 여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더욱 지혜롭게 우리 몸을 더 아끼면서 건강하게 보내면 되는 거죠.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실버라디오의 정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